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구강암외과 박정현입니다. 저는 오늘 구강외과 의사의 하악 전달 마취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하악 전달 마취가 잘 안 되는 상황을 겪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하악 전달 마취의 성공률은 대개 80에서 85% 정도로 보고됩니다. 즉, 나만 하악 전달 마취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 거죠. 80%, 즉 5명을 마취하면 그 중에 1명은 실패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악 전달 마취는 결과가 불확실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니들을 깊게 넣어 마취한다는 부담감, 내부의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혈관 내에 마취제가 주입될 경우에 전신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악 전달 마취를 어렵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악 전달 마취의 성공률을 높이면서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전달 마취를 하는 부위에 대한 아나토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악골 내면의 모습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치조신경은 맨디뷸라 포라멘을 통해서 하악골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치조신경은 3차 신경의 세 번째 브랜치인 맨디뷸라 너브에서 나오게 되죠. 이 맨디뷸라 너브는 두개골에서 나와서 하방으로 주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분지하는데, 두개골에서 나오자마자 협신경이 상방에서 분지되어서 하악제 바깥으로 돌아나가 볼 점막에 분포를 하고요. 설신경과 하치조신경이 그 이후에 나란히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설신경이 하치조신경보다 전방에 위치하면서 같이 내려오는데요. 그리고 하치조신경은 하악공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지를 하나 내는데, 그 신경이 밀로하요이드 머슬로 가는 신경입니다. 그러면 하악 전달 마취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치조신경이 들어가는 하악공, 맨디뷸라 포라멘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환자의 구강 내에서 깊숙한 하악지 내면의 맨디뷸라 포라멘이 어디에 위치할지 가늠해서 그 위치로 정확히 바늘 끝을 위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아나토미로 넘어가서 하치조신경이 위치하는 부위를 단면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취시켜야 하는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은 특정 구조물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있는데요. 그 공간을 테리고 맨디뷸라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스페이스라고 이름이 붙은 부위는 아주 성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언가가 쉽게 침투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감염이 되었을 때 버칼 스페이스 앱세스, 이렇게 명명할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스페이스 앱세스라는 것은 그 스페이스가 성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퍼스가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명명이 된 부위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테리고 맨디뷸라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을 마취하기 위해서는 그 스페이스에 마취제를 주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악 전달 마취는 하악공이나 하치조신경을 정확하게 찾아서 마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테리고 맨디뷸라 스페이스라는 그 공간에 마취액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신경을 마취시키는, 즉 테리고 맨디뷸라 스페이스에 대한 침윤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리고 맨디뷸라 스페이스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하악지 내측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깥쪽으로는 레이무스가 경계이고, 내측으로는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이, 상방으로는 레터럴 테리고이드 머슬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공간입니다. 또 전방으로는 버시네이터와 파린지알 머슬, 즉 입안을 구성하는 근육들이 얇게 둘러져 있고, 후방으로는 파로티드 글랜드가 위치해져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이 있고요. 이러한 아나토미를 이해해야 하악 전달 마취를 쉽게, 또 합병증의 위험이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리고 맨디뷸라 스페이스에 마취제를 주입하면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이 동시에 마취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링굴라와 스페노맨디뷸라 리가멘트입니다. 하치조신경이 들어가는 하악공의 앞에는 살짝 뼈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링굴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리가멘트가 하나 붙습니다. 상방 스페노이드 본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링굴라 주변으로 넓게 부착되어 있는 리가멘트인데, 이름이 스페노맨디뷸라 리가멘트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치조신경이 이 리가멘트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가멘트보다 하방이나 내측의 바늘의 끝이 위치하게 되면 마취제가 하치조 신경까지 확산되는 것이 막히면서 마취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설신경이 하치조 신경보다 더 전방에 위치해 있기도 하지만 하치조 신경처럼 이렇게 가려져 있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 마취를 하면 설신경이 더 쉽게 마취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하치조 신경 전달 마취의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하악지 앞쪽 페인 부분, 즉 코로노이드 노치에 두고 외측 볼을 당기면서 하악 교합 평면에서 10mm 상방에서 자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하악공과 링굴라가 높게 위치해 있는 사람에서는 하치조 신경을 안쪽에서 가리고 있는 이 스페노맨디블라 리가멘트의 하방으로 바늘이 위치하게 되면서 마취제가 하치조 신경까지 확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기존에 자입하시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자입하는 것인데요. 저는 거의 상악 교합면 위치에서 자입을 합니다. 바늘의 방향을 상방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바늘을 자입하는 위치를 더 높이 잡아서 들어가고 평행하게 전진하는 겁니다. 바늘의 방향을 상방으로 향하면 테리고이드 머슬 주변의 혈관총에 바늘이 위치될 수 있기 때문에 바늘의 방향을 상방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입 시작 위치를 통상적인 위치보다 높이 잡아서 기존과 같이 평행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가멘트와 하악골 사이에 하치조 신경이 있는 부분까지 바늘이 도달할 수 있도록 바늘의 끝이 하악골의 내면에 살짝 닿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 니들 팁을 레이무스 내면에 닿게 하는 방법은 컨트로버시한 측면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바늘 끝부분을 휘게 만들면서 주사 후에 니들을 뺄 때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늘이 레이무스 내면에 살짝 닿는 느낌만 있도록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레이무스 내면에 닿게 해서 레이무스에 근접해서 마취제를 주입하게 되면 하악지 내면을 따라 마취제가 확산이 되면서 전달 마취의 베리에이션이 적어질 수 있고 또 바늘이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너무 얕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서 주변 다른 구조물에 마취제가 잘못 들어가는 합병증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보다 높은 위치에서 자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는데요. 환자에게 아랫입술의 감각이 떨어진 것을 확인해서 하치조 신경이 마취된 것을 분명히 확인했는데 발치하거나 치료하려 하면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하치조 신경 외에 다른 신경이나 하치조 신경의 추가적인 가지가 치아에 분포하는데 이 신경까지 마취가 안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앞서 제가 밀로아이드 너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경이 밀로아이드 머슬로 가는 운동신경이기는 하지만 중간에 하악골 내부로 가지를 내면서 하악 치아에 분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치조 신경에 추가 가지가 있는 경우, 즉 바이피드 너브가 치아에 따로 분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치아에 분포하는 신경이 하악공 부근에서 분지가 되면 통상적인 높이에서, 즉 하악 교합면 10mm 높이에서 마취제가 주입되어도 모든 신경이 마취가 가능한데 하악공보다 더 상방에서 분지가 되어서 떨어져서 주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하악공 근처로 마취제를 주입하는 그 기존의 높이로는 이 치아에 분포하는 모든 신경이 마취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보다 높은 위치에서 자입을 하면 전달 마취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늘의 자입 각도인데요. 통상적으로 반대측의 소구치 부위에서 주사기를 대고 자입을 하죠. 자입 각도가 작으면, 즉 니들이 레이무스 내면에 평행할수록 바늘이 하악지를 지나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리고 맨디블라 스페이스의 후방에는 파로티드 글랜드가 있는데 이 글랜드의 내부에 페이셜 러브가 위치해 있어서 하악지보다 깊이 들어가는 경우 페이셜 러브에 일시적인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악골의 형태를 고려한 자입 각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하악골을 잡는 반대손으로 레이무스의 벌어진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이무스가 외축으로 넓어지는 형태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서는 소구치보다 더 꺾어서 대구치 쪽에서 접근을 해서 레이무스의 내면에 닿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전달 마취의 성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니들을 얼마나 깊이 넣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종종 침윤 마취에 사용하는 짧고 얇은 니들을 전달 마취에 사용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니들이 짧기 때문에 허브 부분까지, 니들의 끝까지 조직 내에 넣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니들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화학 전달 마취 중에 바늘이 파절되어서 제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특히 소아 환자에서 많은데 환자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약한 허브 부위가 부러지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부러져서 테리고맨디블라 스페이스에 니들이 들어가 있던 환자를 수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니들을 처음부터 구부려 쓰는 분도 있는데 한번 니들이 구부러진 부위는 특히나 더 취약해서 훨씬 더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마취에서 니들은 구부려서 사용하지 말고 굵고 긴 바늘을 사용해서 니들의 전체가 다 조직 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부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혹시 부러지더라도 잡아서 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실 얇은 니들은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전달 마취에서 얇은 니들의 사용이 통증을 더 줄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보고도 있고, 또 굵은 바늘이 아스피레이션을 하기도 쉽다는 장점도 있어서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길고 굵은 바늘을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보통 구강 점막에서 맨디블라 포라멘까지의 거리가 15mm에서 크면 25mm 정도로 보고가 되는데 환자가 입을 가능한 크게 벌리도록 해서 자입할 점막에서 하악지 내면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짧게 만드는 것이 맞겠고요. 환자가 아주 오비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0mm 니들이 끝까지 들어갔는데도 하악지 내면에 닿지 않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입 각도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입 각도가 작아서 깊이 바늘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파로티드 글랜드에 주입되어서 일시적인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나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에 주입하게 되어서 개구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각도와 하악지 내면에 살짝 닿는 그 느낌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부위에 니들을 위치시키면 이제 마취제를 주입하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스피레이션을 해서 혈액이 올라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죠. 너무 사소하지만 무심결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아스피레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되지 않는 경우죠. 급하게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환자에게 주사를 자입하기 전에 밖에서 러버 스토퍼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 오른쪽과 같이 피스톤을 당겨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이 흡인되지 않으면 마취제를 천천히 주입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한 카트리지 정도 주입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 테리고맨디블라 스페이스의 볼륨이 한 카트리지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악 전달 마취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느슨한 조직이 있는 스페이스에 마취제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바늘이 들어갈 때는 아파해도 막상 마취제가 주입될 때는 통증을 호소하지 않죠. 또 마취제를 주입할 때도 큰 저항 없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마취제를 주입할 때 압력이 느껴진다. 이것은 내가 마취제를 주입하고 있는 곳이 페리고맨디블라 스페이스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에는 환자들도 아픕니다. 주로 근육에 주입하게 되면서 압력이 느껴지는데 대부분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도를 더 크게 반대측 대구치부에서 접근해서 하악지 내면에 니들 팁을 닿는 느낌을 느끼고 주입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악 전달 마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전달 마취를 한 환자에게서 개구 제한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의 손상이나 테리고맨디블라 스페이스 부위의 헤마토마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에 의한 개구 제한은 이 근육이 아무래도 내면에 위치한 근육이라 검사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원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치료를 받은 환자가 개구 제한이 발생했을 때 전달 마취를 받았었고 우리가 촉진하기 쉬운 마스터 등의 외측에 존재하는 저작근의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의 손상이나 또는 테리고맨디블라 스페이스 헤마토마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메디알 테리고이드가 하악 전달 마취를 하는 그 스페이스의 내측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각도를 작게 하거나 니들 팁이 레이브스 내면에 닿지 못한 경우, 또 주입하는 데 압력이 느껴지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자입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조직 손상으로 인한 헤마토마의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늘을 조직 내에 자입한 상태에서 좌우로 움직여서 바늘의 위치를 바꾸려 하면 안 되고요. 바늘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조직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빼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달 마취에서 하치조신경이나 설신경이 손상되어서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매우 드물고 나타나는 이유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니들을 내부에 삽입한 상태에서 움직여서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겠고요. 얇은 바늘보다는 굵은 바늘이 신경 내에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굵은 바늘을 쓰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면신경의 마비는 너무 깊게 파로티드 글랜드까지 바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늘을 너무 깊게 넣지 않도록, 롱니들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도 하악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시 빼서 자입 각도를 크게 해서 자입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 마취제가 혈관에 주입되어서 전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데요. 환자에게 자입하기 전에 밖에서 피스톤을 먼저 당겨서 러버 스타퍼가 잘 걸려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니들의 선택. 니들은 굵고 긴 것을 사용해야겠고요. 자입하는 높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하악 교합 평면 10mm 상방은 해부학적인 구조 또 신경의 베리에이션을 생각해 봤을 때 그거보다는 좀 높은 것이 좋겠다. 자입 각도는 환자의 하악지가 퍼지는 형태라면 반대측 소구치가 아닌 대구치 부위까지 각도를 더 꺾어서 들어가야 하고, 자입 깊이는 30mm 롱니들이 다 들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오비주한 환자가 아니라면 25mm 정도에서 레이모스 내면에 닿게 되고, 그 니들 팁이 가볍게 골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살짝 빼서 마취제를 주입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에 닿는 느낌이 없어서 니들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경우 깊게 넣은 상태로 니들의 각도를 바꾸거나 골을 찾는 것은 니들이 파절되거나 혈관이나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빼서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랑니 발치를 많이 하는 구강외과 의사로서 하악 전달 마취에 대해 그동안의 경험과 공부했던 바를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 강의가 전달 마취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게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